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구애 경쟁을 펼치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표심이 왜 중요한 걸까요?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을 합친 호남 유권자는 432만 3,700명. 전체 유권자 4,417만 2,000명의 9.8%에 불과합니다. 10명의 채 1명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호남 표심을 놓고 다투는 걸까요? 역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대, 16대, 18대 대선 호남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득표를 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은 지난 18대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10%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20%를 넘어 30%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호남의 반민주당 정서와 2030 세대의 달라진 표심에 주목한 건데요. 실제로 20%를 득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권자 80%가 투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치였던 박근혜 후보보다 10%를 더 얻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34만 6천 표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만큼 뺏기는 거니까 이 34만 6천 표는 2배인 69만 2천 표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2% 정도인데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30%까지 치솟으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집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당으로선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특히 달라진 호남의 표심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미치는 여파와 이에 따른 표의 득실은 부수효과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이번 대선만이 아닌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 호남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와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절대 험지로 여겼던 호남을 연이어 찾아서 여당과 정부의 홀대론을 부각시키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외치며 텃밭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오늘 광주 전역에서 여야 집중 유세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과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등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태영호 의원 등이 전남대학생을 만나는 등 호남 2030 표심을 붙잡기 위해 구애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지인을 통한 N차 감염자 등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후 5시 기준으로 목포에서 560명, 여수와 순천에서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2개 시군에서 2,7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선 어제 8,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에는 확진자를 수술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수술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진통을 호소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임산부를 싣고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신고 2시간 만에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확진자는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수술방에서만 수술이 가능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가격리자로 분류돼갖고 이제 병원을 처음에 조금 찾기가 힘들었다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병 전담 수술방이 있는 곳은 광주 전남의 전남대병원이 유일합니다. 실제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아 전남대병원 감염병 전담 수술방에서 수술을 받은 확진 임산부는 지난 한 해 8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선 2달 만에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2월 현재까지 9명이 감염병 전담 수술방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염병 전담 수술방이 있어도 소독을 이유로 하루 최대 5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해 병원 한 곳만으로는 출산을 비롯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 아마 예상하는 바로는 3월 말 4월 초까지 이제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우리 병원 자체로만. 감염병 전담 수술방을 찾지 못한 확진 임산부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전북과 경상도 등 타 지역 병원을 연계해주는 것뿐입니다. 구급차에서 출산한 확진 임산부처럼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서 확진자 증가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감염병 전담 수술방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각급 학교들이 다음 주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 등교가 원칙이지만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와 학급별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나눠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개별 포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2주에 한 번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증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수업 중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집이나 병원에 가기 전까지 교내에 마련된 임시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지난 학기까지 학사 운영과 다른 점이라면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학급별로 운영을 달리해 가급적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전체 원격 수업 전환은 하루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오거나 이틀 연속 전체 학생 3%가 확진되는 등 경우로 제한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등교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되어 있고 우리 학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광주에서 4,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광주 전남에서는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10대 미만에서 20대까지 연령대 확진율은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30%대였지만 이달 들어 50%를 기록하는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소아 및 어린이 등 자녀들에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가족들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학에 맞춰 이동식 검사소를 포함해 긴급 대응팀이 구성되는 등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여서 교육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즉시 직위 해제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자체 조사를 벌여 교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공언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과 체벌을 일삼은 교사. 신한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행위가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는 교무부장 업무를 수행했고 각종 학교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올해는 다른 지역 학교로 희망 전출을 간 뒤 현재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피해자처럼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교직 폐지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교육당국의 약속은 이번 사건에서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수학금 잊어버리고 그 다음 자기를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학 기관에서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기적인 경향도 있긴 있어요.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것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53건. 이 가운데 교직 배제 등의 중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육청 징계는 검찰 송치나 법원 판결 등 사법당국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조치경장 통보서를 받고 나서부터 아무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느낌이 아예 없었어요. 한편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교육당국의 아동 방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만수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피해 노동자들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집니다.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붕괴 사고 피해자 6명의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1일 화정 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16개 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현대산업개발의 계림 아이파크 아파트가 안전점검을 통과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안전점검을 진행한 전문업체 2곳이 아파트 건물 전체의 시공 품질과 성능, 구조 안전성 등을 확인해 A등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과 무관한 균열, 누수 등이 일부 발견되긴 했지만 보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입주는 2달 가까이 공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구례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쯤 구례군 간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세대와 진화대원 42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나무와 잡목 등 야산 약 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